안녕하세요. 현대종교의 탁지원 소장입니다. 자, 오늘 현대종교 TV로 다시금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힘든 시기인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승리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새학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새학기 때 이단들의 포교가 상당히 많지요. 그래서 오늘 대학생 우리 청년들 한 해 동안 또 19년 20년 동안 참 고생하면서 공부하시고 이제 앞으로 대학 생활을 하시게 될 텐데 오늘 좀 도움될 수 있는 팁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슬기로운 깜빵 생활도 아니고 슬기로운 의사 생활도 아니고 슬기로운 대학 생활로 준비해 봤는데, 자,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슬기로운 대학생활 19살에서 20살 갈 때 이단들의 가장 많이 빠져지는 때이라는 거 계속 기억하시고 계시지요. 그렇게 청소년, 청년들이 속한 어느 곳도 이단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일터까지 포교의 끈을 놓치지 않는 이단들은 늘 예외를 두질 않지요. 그래서 그들 조직을 넓혀가기 위해 청년들의 열심과 열정을 악용할 것이라는 예상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캠퍼스는 물론이거니와 군대와 직장 그리고 해외 유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청년들이 속한 곳 어디라도 이단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근 비대면 시대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새학기 때마다 청년들과의 상담 사례는 이단들의 미혹에 노출된 청년들의 초상을 잘 보여주었기에 오늘은 슬기로운 대학 생활이라는 주제로 새학기를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주제로 열심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질문에 대한 답부터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의 선택은 우리 교역자님들,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부모님과 상의하셔서 속한 교단의 신학교 내지는 또는 전공을 먼저 정한 후에 적절한 곳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정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기독교 대학 안팎의 이단들의 문제입니다. 기독교 대학이나 신학대학 안에서도 관계나 교제에 있어서까지 반드시 검증과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학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도 기독교 대학 안에는 괜찮겠지라는 생각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안에도 공식적인 동아리 활동을 하는 이단들이 있고 확신범의 수준으로 신학생들까지 미혹하기도 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박옥수 구원파의 IYF의 경우에는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기도 하고요. 학교가 이를 반대하면 고소를 하는 등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답니다. 사람 함부로 의심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검증이 필요한 때라는 건 잊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너무 버거워하시지 마시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으니까 부디 기쁘게 대학의 낭만과 자유, 진리를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주요 이단들의 공식 명칭을 기억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캠퍼스에서 활동하는 주요 이단들의 공식 명칭과 대표자 정도는 꼭 알아두는 것이 이단 예방의 첫걸음일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잘 아는 권신찬, 유병헌 씨의 기독교 복음 침례회, 보통 구원파라고 부르는 단체는 세 단체가 있는데 이유안의 생명의 말씀 선교회, 박옥수의 기쁜 소식 선교회와 IYF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동이라고 하는 기독교 배례와 교회 연합, 보통은 대학가에서는 CBA라고 하고요. 다락방이라는 단체는 DCM이라고 하는 약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대학생 자원봉사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세즈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요. 신천지의 이만희 씨, 그리고 JMS의 정명석 씨, 통일교회 한학자 씨 등을 아마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성폭행 사건으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이재록 씨, 만민중앙교회가 있겠고요. 또 그 외에도 여러 이단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특별히 신천지하고 JMS 같은 경우들은 학교마다 이름들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이단 단체들의 동아리 활동들을 한번 선배들이나 믿을 수 있는 교수님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제가 여기 외국어 대학교 쪽에 가봤더니 외대는 성경연구반이라는 이단이 있었고요. 전북대학교는 응원 동아리,
과기대는 축구부 동아리, 강원대학교는 수화 동아리 같은 식으로 해서 학교마다 동아리 이름들이 다 다른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도 늘상 우리 청년 대학생들에게 전하는 것들 중에 하나이니까, 공식 명칭으로 이단들의 이름들도 있지만 학교마다 다른 이단, 그런 동아리 이름들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단 동아리 이름과 함께 캠퍼스 선교단체도 알아두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캠이라고 하는 대학선교회, 캠선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CCC라고 하는 단체가 있지요. CMF가 있고요. CMI라고 하는 단체, 건전한 단체입니다. 제자들 선교회라고 하는 DFC, DSM, ESF, IVF라고 하는 단체, JDM, 그리고 조이, SFC, YWAM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건전한 선교단체로 알으셔도 될 것 같고요. 반드시 주의할 것은 일반 선교단체라 하더라도 포교를 위해 이단들이 가입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식 프로그램 외의 성경 공부는 피해야 하고, 또한 동아리 중에는 봉사나 취미활동 등 위장 동아리 등으로 활동하면서 성경 공부를 유도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아리 활동 자체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경로든 지인들을 통한 검증되지 않은 성경 공부는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 코로나와 이단들의 맞물림이 발생하는 중에 이단들의 유튜브나 온라인을 통한 활동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상에서도 절대로 검증이 되지 않았다면 동영상 하나라도 시청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듣는 선교단체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해당 학교에 있는 건전한 선교단체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죠. 종교 동아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선교단체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동아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그 학교에 있는 기독교 동아리 연합회나 선교단체에 문의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 계속해서 전해봅니다. 지난해 신천지의 대학부장이었던 사람이 탈퇴하여서 양심선언했던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이미 저희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긴 하지만 이단 단체에서 총학생회나 총동아리연합회를 장악한다거나 CCC 같은 기독교 단체까지 잠입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것을 잊지 말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단체 모두 캠퍼스에서 논란이 되었던 단체들인데 지금은 상황이 각각 다 다릅니다. 인터컵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와 맞물린 또 하나의 선교단체인데, 이들은 무리한 선교활동으로 인해서 많은 교단에서 참여하지 말라,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고 있고, 이번 코로나와 찐하고 아주 못되게 맞물리면서 코로나 악몽의 끝판왕으로 등극하기도 했지요. 아무튼 그 문제를 떠나 한국교회의 참여 금지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단체는 일반 선교 단체이긴 하나 그동안 단체의 폐쇄성의 문제 때문에 찬반 의견이 많았고요. 탈퇴자들도 적지가 않았습니다. 이단을 중심으로 다루는 저희들도 그 사안의 심각성을 말미암아 관심을 두고 취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예전만큼 문의나 피해 상담이 많지는 않은데 끝으로 UBF는 한국교회의 문제 제기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현재는 캠퍼스 선교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군대는 이단 대체의 사각지대입니다. 이단들은 군대를 황금어장이라고 믿고 포교하고 있습니다. 사병들은 그들 선임병이나 동료들이 조금만 잘해주어도 마음문 활짝 열게 되니 이단들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좋은 포교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군에서도 이단의 교육은 진행되어야 하며 자녀나 동료들이 복무 중이라면 저희가 펴낸 군대 관련 자료들을 나눠주시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군대 내에서 스마트폰이 사용이 되어지면서 이단들의 사병 관리가 더욱 순조롭게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편안만 생각하지 말고 늘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될 부분이겠고요.
또 직장 관련되어져서는 저희 편집 자문위원인 정종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직장에서 상사라 할지라도 이단 전도에 대해서는 아니오라는 명백한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신앙을 전하는 자유와 거부할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상사가 믿고 있는 이단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 문제와 특징들을 알아야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셋째는 개별적으로 논쟁하며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보다는 기독교인의 신실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사 이단 신앙에 변화를 줄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단에 빠진 상사를 개인적으로 설득하기는 쉽지 않으니 저희들의 자료, 또 이단에 빠진 분들을 도와주는 전문가들의 도움에 요청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하나, 유학생들의 문제도, 어학연수생들의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네요. 그들은 외로움과 어려움을 참아내면서 학업을 이어가다 보니까 누군가 조금만 잘해줘도 쉽게 마음문을 여는 특징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힘들게 생활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신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단들은 결코 그러한 부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석교회가 어디인지 교회 주보나 사이트를 한번 살펴보시거나, 아니면 그곳 교역자님들에게 자녀들이나 친구들을 잘 지켜봐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유럽의 유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18개 나라의 유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어떤 나라도 한국의 이단들이 활동하지 않는 나라가 없었다는 거, 부디 남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단의 관심과 이단의 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어렸을 때부터 이단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제자들에 대한 이단 포교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인 것은 분명합니다. 초중 고등학교 때부터 공과 공부 등을 통해, 혹은 전문가뿐 아니라 교역자와 교사들을 통한 동영상 등의 눈높이 이단 교육을 시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단 대처에 대한 우선 개인적으로는 이단들이 사용하는 명칭과 더불어 핵심 교리 몇 가지와 그 전략들을 파악하는 것,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기 때문에 꼭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해요. 교주를 우상화한다든지 직통계시 등을 주장하고 성경의 한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때, 그리고 정통교회를 강도 있게 비난하면서 자신들만 구원받는다고 말할 때는 우선은 무조건 이단성이 있다는 의심을 갖고 교역자와 전문가들에게 문의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경 공부나 아무리 좋은 집회가 있다거나 좋은 목사님, 선교사님 등을 소개시켜준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 교수님을 소개시켜준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모르고 교역자님 모르며 검증되지 않은 곳은 절대로 관계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비기독교인들도 이단 문제로 주의해야 할 것은,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비기독교인 포교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비기독교인들에게는 종교나 교리 이야기보다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고 나누고 싶은 취미 활동 등을 통해서 접근하다 보니 이단 내지는 문제성 단체라는 것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단들이 만든 영적인 불량식품을 이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기본이고요. 지역 이단들의 위치 파악하는 것들, 일명 이단 지도, 영적 지도라고도 합니다. 더불어 주보 등을 통해 이단들의 정보를 나눴으면 하며, 이단 관련 서적들과 동영상 파일들을 비치하고 매년 한 차례 이상 이단 세미나를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중 교회와 캠퍼스를 제대로 지켜갈 수 있는 이단 대책팀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단 대책팀이라고 하니까 좀 불편하거나 버겁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이단의 사역자들과 교통하며 필요한 정보를 나누고, 그 정보를 교회나 학교 안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제일 잘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보면 좋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드라마 대사 하나가 떠오릅니다. 예전에 슬기로운 깜빵 생활이란 드라마 다 보셨죠? 저도 이 드라마를 다 봤는데요. 그 드라마의 대사 중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끝없이 힘들기만 한 삶에 대해서 한탄하는 한 수감자에게 주인공은 말합니다. 너는 그동안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세상이 더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한다고, 이젠 세상이 최선을 다할 차례라는 저에게도 적지 않은 위로가 된 그 대사에 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교회 안팎에서 최선을 다해 왔으니 이제는 교회와 세상이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차례라고 말입니다. 세상의 열정페이처럼 희생만 강요하는 교회들도 있기에 가슴 아프고 저릴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부디 힘 잃지 말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마 내가 이단에 빠질까라는 아니한 생각보다 나도 이단 문제를 겪을 수 있으니 늘 경계와 예방을 게을리하지 말자라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은 싸움의 마침표를 잘 마무리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대학생활의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무리하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한 지가 벌써 27년이 됐습니다. 청년들과 상담을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좋은 대학에 가는 것보다,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나는 것보다, 좋은 전공을 살려 괜찮은 직장에 가는 것보다 이단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가 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19년 동안 죽어라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때가 가장 이단에 많이 노출되고 빠지는 때이니 부디 코로나로 무지무지 고생한 우리 사랑하는 21학번 새내기들, 신입생들이 이단 문제로 어려움 겪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요. 저희는 매년 새학기마다 캠퍼스 특집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간절한 심정을 안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열심히 준비한 것들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길 원합니다. 청년들 역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정보를 들어봐 주시고 또 주변 청년들에게 나눠주시면 더할 나위 없는 감사가 될 것 같고요. 오늘 동영상은 시간상의 문제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지만 계속 필요한 것들 댓글로 나누는 것도 좋겠지만 저에게도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더 구체적인 자료와 정보들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 등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으로 함께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건투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